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남 불패의 핵심인 강남구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약시장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몸값을 낮췄습니다. 낙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내림세는 8주째 이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6주째 하락했습니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한 주 만에 0.08% 비교적 큰 폭으로 몸값을 낮췄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강남구입니다. 4주째 보합세를 이어가더니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계속되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이어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거시경제 침체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장기화 속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회피 매물이 늘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약보합 전환 지역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24.1점이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경쟁률과 최저 당첨 가점 모두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 경쟁률은 30대 1에서 13.1대 1로 최저 당첨 가점은 41점에서 29.5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고 앞으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값은 내려가고 분양가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탑성역 근처 아파트 분양 현장. 비교적 경쟁력 있는 분양가에 교통도 좋은 편이어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가 8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분양가가 지금 6억 5천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기대되고 그래서 청약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데다 분양가가 일부 인상될 예정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보다는 분양가가 저렴한 청약을 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다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경우 지금 당장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기보다는 신규 청약이나 경공매를 공략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저렴한 공공분양단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고 또 단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세종시 한 공공분양은 청약 경쟁률이 3,500대 1이 넘었고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18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GTX 등 교통망 개선이 예정된 공공택지 내 청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만큼 자금 계획을 적절하게 짜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분양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 또 자금 계획은 충분한지 따져보고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 2, 3년 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아파트 청약 시장은 올해 상반기 작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열기가 한풀 꺾여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무주택자는 도심 내 민간 알짜 정비 사업지를 노리는 등 청약 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커지고 인기 지역의 고분양가 문제도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지면서 소형, 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반적인 집값은 약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 발목 낀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은 소형 저가 아파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건수는 7,900여 건. 이 가운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매매 비중이 5채 가운데 한 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소형 면적 기준인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5월까지 매매 비중은 51.5%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청약 시장에서도 소형 아파트가 인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소형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7.3대 1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또 주택가격의 고점 인식,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으면서 깡통 전세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올 상반기 매매와 전세 거래 모두 한 번씩이라도 있었던 2만 9천여 건 가운데 평균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로 조사됐습니다. 이미 깡통 전세 상태에 놓였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 절벽에 따른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깡통 전세 위험 단지들이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집값이 더 하락하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그만큼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예, 부동산 내림세 일시적인 현상이냐 대세가 꺾인 것이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진단해보고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 강남 집값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진 것인지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간 건가요?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강남 3개구는 서초구를 빼고 다 하락을 했습니다. 강남구는 17주 만에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송파구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통계는 이렇고요. 실제 거래 가격을 보면은 제법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령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 51평형을 보면요. 지난 6월에 55억에 팔렸는데, 예. 이거는, 2달 전인, 그때에 비하면은 약 3억 원 정도 하락한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지난해 50억 원에 팔렸으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깊은 상황은 아니고 주로 강남에서는 잠실 쪽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대단지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금방 시세가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잠실 리센츠라든지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달 사이에 한 5천에서 한 2억 정도 하락한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리센츠 34평형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데 예. 이게 5월에 22억 5천만 원에 팔렸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이 이제 고점이었습니다. 이때에 비하면은 최고 3억 7천만 원, 거의 한 4억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강남은 오를 때도 억 단위로 오르고 내릴 때도 좀 억 단위로 떨어지는군요.
이게 지금 뭐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을 보면 보합 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하락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 부동산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장기간 하락을 의미하는 대세 하락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이제 관건은 금리인데 적어도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집값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적어도 뭐 금리 추세를 바라본다면은 향후 한 1년 정도는 약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1년 정도는 약세를 예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제 얼마 후면 FOMC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또 오를 것이라는 빅스텝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결국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요, 부동산은 물가만큼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해지 수요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공급도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는데 뭐 이런 측면들은 지금 당장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당장 큰 고비가 바로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 인상에 따른 파장이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물가 상승은 집값에 뭐 단기적으로는 약세 요인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결국 시세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시세가 반영되려면요 이런 약세장이 아니라 회복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하겠지만 뭐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을 반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깡통 전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곳곳에서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돌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집값이 좀 보합세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지방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하락세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시장 침체의 신호탄인 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이쪽에 이제 뭐 가격 역전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서울 한복판에는 흔히 일어나지 않고요. 주로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뭐 지방의 소형 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 원래부터 차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매매 가격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지방에서 보면은 강원도 원주라든지 경남 김해 같은 데서 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뭐 평택이나 의정부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세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세가 비율이 80% 넘어서면요, 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세입자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그러면 입주를 할 때 혹은 새로 전세를 어쨌든 이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월세로 일부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달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요사이 보면요, 전세 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이게 월세로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니까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출 금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는 한 번 이제 계약을 하면은 2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대출을 내서 전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월세로 지급해야 될 건지는 한 분이 계산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결론은 월세가 과거처럼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단기 약세, 집값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그러면 언제쯤 시장에 좀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 하나는 시기고 가격이거든요. 예.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올해는 좀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간대잖아요. 예. 일반적인 지금 전망으로 보면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지금 단기 고점이요. 작년 9월부터 한 11월 사이입니다. 대체로 한 10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에 비해서 중소형들은 한 20% 정도 싼 걸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 좀 고가 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가격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싼 급매물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지금은 집을 사서 기우제를 지내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생각, 예.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싸게 예.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신도 용서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매는 뭐 내년 상반기 이후를 좀 주시해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짧게요. 청약은 계속 넣어도 되는 겁니까? 청약도 약간 옥석을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예.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거는 예. 시기 따지지 않고 그냥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미분양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 좀 신중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싼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묻지마 청약보다는 예. 입지와 가격을 보고 경쟁력이 있는 곳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